최고위원 쪽 기류는 네. 그 명심하고 조금 다르게 가는 미묘한 기류가 잡히는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보세요? 근데 지금 보면요. 예. 그러니까 정봉주 돌풍을 말씀드리는 거죠. 일어나고 예. 있는데요. 지금 이제 우리 국민의힘 전당대회도 좀 약간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 당 대표만 나오지 최고위원하고 청년 최고원 얘기는 하나도 안 나와요. 오늘도 뭐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그 얘기도 오늘 신문에서는 네. 그래도 당시 저기 한동훈 후보를 압도적으로 밀어주면서도 최고위원 배분은 좀 그렇죠. 적절하고 좀 미묘하게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제 결과만 보고 얘기를 하는데 과정서에서 안 나왔는데 지금 뭐 워낙 그 민주당에는 뭐 지금 뭐 이재명 이 뭐 일극 체제를 아주 더 공고화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지금 의외로 보면은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정봉주 전 의원이 1위를 차지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재명 전 대표가 사실은 김민석 후보를 맞습니다. 조금 많이 이렇게 밀어주는 분위기를 거죠. 내는데도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원래대로 하면 민영배 의원이라든지 민영배 의원이 사실은 굉장히 그 축근으로서 우리가 인식을 예. 하고 있었는데 지금 나온 결과로 봐서는 굉장히 성적이 안 좋아요. 그렇죠. 그렇습니까? 예. 강선우만 그 대변인 하면서 얼마나 그 이재명 대표랑 예. 같이 함께 했는데도 불구하고 낮은 부분들이 좀 있을 수 있고 예. 그러니까 이런 거겠죠. 뭐 예를 들어서 뭐 당대표가 압도적으로 이렇게 이기는데 최고위원이야. 뭐 자기가 조금 이제 그 평소에 그 좀 지지를 하고 싶었던 사람들을 지지하는 예. 이제 그런 성향이 나타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근데 전략적으로는 네. 그 신문 기사에도 보면 나오는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사실은 거기도 이제 빨리 집권 플랜을 잘 굴려서 네. 대통령 되겠다는 결국은 꿈일 텐데 그러려면 사실 지금 정청래 수석 최고위원 지금 법사위원장 네.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도움도 되지만 자산이자 부채였을 그렇습니다. 텐데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추세가 예를 들어서 정봉주 전 의원이 되면 그 역시 또 그야말로 안정적인 이재명이라는 후보의 전반적인 그림을 그리는 데는 사실은 부담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지적과 우려도 나오거든요. 많죠. 그쪽 당내에서도. 뭐 예를 들어서 뭐 이 정봉주라는 분의 그동안의 여러 가지 모습을 보면은 예. 일관성 있게 어떤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상당히 변화무쌍한 부분들을 이제 보여주는 그렇죠.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때는 뭐 아마 친명으로 했다가 어떤 때는 뭐 비명으로 했다가 어떤 때는 반명으로 하고 이러한 선택의 여지가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 예를 들어서 예. 벼랑간 10월 달에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과 관련된 위반 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이재명 대표한테 불리한 결론이 나왔다. 예. 그럼 그때 이제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인가 봤을 때 정봉주 전 의원은 그럴 때도 조금 뭐 움직일 가능성이 좀. 아니 근데 얼마든지 있는 거죠. 어. 이제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의 정치를 하겠다는 판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예. 만약에 수석 최고위원이 된다고 한다면 그게 아마 지금 이제 우려하는 부분과 관련된 것이 아닌가. 또 그런 예. 면도 있고 이런 점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 지난 총선에서 그 공천 탈락시킨 공천 사람, 탈락시킨 예. 목발 경풍 막말 논란 네네. 때문에 내가 어떻게 바꿔 말하면 당에 공식적으로는 공천도 못 주는 그렇습니다. 국회의원 공천도 못 주는 사람이었는데 최고위원회에서 1등을 해버린다? 그러면 뭔가 소위 개딸이라고 대표되는 아주 강력 지지층의 이 심리가 당의 공식적인 입장하고 조금 또 많이 다르다. 달라지죠. 그러니까 예. 예를 들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게 엇박자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비슷한 케이스가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2008년도 4월 달에 예. 박기태 예. 공천을 못 받았어요. 그때 근데 그 다음에 벼라가 당대표가 됐어요. 그런 일이 있었군요. 그런 있었잖아요. 진짜. 그러니까 그때부터 저 땅 이상하다. 공천을 못 받은 사람을 어떻게 당대표가 되느냐. 예. 그러니까 굉장히 그 와중 속에서 드디어 힘은 어디로 쏠려갔냐면 박근혜 의원 쪽으로 쏠려간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친박 의원들이 이제 그 대통령 쪽 세력과 굉장히 갈등을 일으켰지만 그래도 힘을 가졌던 이유는 상식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랬던 거거든요. 지금도 굉장히 예. 공천을 주지 못했는데 예. 그걸 공천 탈락했는데 탈락 이유가 뭐예요? 하자가 있으니까 탈락한 거 아니에요? 그 막말 논란이 오죽하면 그러니까요. 공천 탈락까지 시켜. 예. 그런 사람이 버젓이 수석 최고위원이 된다? 그것도 한마디로 해서 그 민주당에 아직 굉장히 민낯이 드러나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 이것 때문에 또 혹시 모르죠. 마지막 남은 이제 또 순회 경영선 동안에 뒤집어져 가지고 새로운 사람이 1등이 할지는 모르겠으나 그럼 그게 어떻게 보면 명심이 다시 좀 더 먹히는. 다시 먹히는 예. 그래서 이제 초반에서는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도 민주당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90% 이상의
당대표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가 얻는 것이나 문제가 있어서 공천을 탈락한 사람이 지금 최고위원 경선에서 1위를 하는 거나 예. 상식적이지 않죠. 상식적이지 않죠. 이제 그렇죠. 그런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죠. 말씀하셨듯이 90% 넘게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나오다 보니까 하여튼 어렵사리 출마한 김두관 후보가 뭐 7점 몇 퍼센트 네. 밖에 안 나오면서 아마 본인도 조금 놀랐거나 당황했거나 내지는 좀 화가 났는지 네. 그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려서 지금 논란이 되잖아요. 예, 뭐 연예인이 초대한 게스트와 함께하는 팬클럽 행사장을 보듯 한 사람을 위한 형식 행사에 지나지 않는다. 또 나아가서 당원을 연설도 듣기 전 표만 찍는 기계로 민주주의를 판매하는 행위다. 또 결정적으로 집단 지성이 아니라 집단 쓰레기로 변한 집단은 정권을 잡을 수도 없고 잡아서도 안 된다. 이 집단 쓰레기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그렇죠. 예. 그런 그 표현은 이제 적절치 못하죠. 물론 표현은 적절치 못하죠. 못하지만 얼마나 이제 본인이 처한 부분에 대해서 갖고 있는 마음속에 예. 그냥 분노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드는데 이게 좀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지금 합동연설을 하기 전날부터 투표를 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건 예. 있을 수 없는 거죠. 연설을 듣고 판단을 해야 되니까. 판단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이거는 뭐 어떤 형식에 딱 맞춰가지고 가져가는 것에 대한 그 문제 제기는 저는 적절하다고 좀 봐요. 예. 분명하게 이런 식으로 가져가게 되면은 오히려 민주당은 더 악재가 될 거라고 하는 비판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표현 방식은 거칠었어요. 예. 그리고 투박하고 예. 그래서 자기가 본인이 직접적으로 사과를 했고 뭐 실무진이 뭐 이렇게 그래서 실무팀장은 뭐 해임했다 해임을 그래요. 했다 한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뭐 기자회견도 하고 뭐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보니까 이유에 어쨌든 간에 그 자기가 소속된 당원들에 대해서 그렇게 뭐 집단 쓰레기니 이런 식으로 표현은요 굉장히 이건 뭐 제가 볼 때는 적절치 못한 표현이라고 좀 봅니다. 그래서 뭐 오늘 4죄까지 하는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다고 하는데 하여튼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측의 전략적인 여러 가지와는 좀 그림이 다르게 가는 것 같다. 그런 네네. 생각이 들긴 듭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예. 그래서 뭐 처음에 의도했던 대로 갔으면 좋았을 거라고 하는데 지난번 당대표에서는 72.8%를 얻었잖아요. 77 예, 그렇죠. 그러니까 예. 8%를 얻었는데 지금 뭐 90% 이상 됐다면 그게 바로 권리당원의 비율을 굉장히 높였거든요. 예. 그게 이제 권리당원 지금 56%를 차지하고 있는 거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최근에 만든 그 민주당이 특히 이재명 대표가 권리당원의 권한을 강화시켜 주겠다라고 오죽하면 원내대표하고 국회의장 뽑을 국회의장에 때도 또 당원들은.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거든요. 예. 그렇게 바꿨지 않습니까? 예. 그런 효과들이 금방 나타나고 이것이 결국은 어떠한 병폐를 가져오느냐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지금이 굉장히 좋죠. 뭐 1980년도 8월 달 제가 군대의 논산훈련소에서 예. 훈련을 받고 있는데 벼랑간 최규하 대통령이 사퇴를 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전두환 체제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1981년도 제가 기억하기는 5월 달인데 그때 통일주체국민회의를 통해서 전두환 대통령이 당선됐는데 얻은 득표가 90%가 넘습니다. 예. 근데 다 뭐라 그랬었어요. 저거 독재하는구나.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또 조국 혁신당은 더 하더라고요. 99.9%가 나온 걸 보면서 야 저런 사람들이 지금 뭐 민주 얘기를 하고 개혁 얘기를 하고 혁신을 얘기한다는 걸 보면서 야 정말 그 한국의 정당 정치가 이렇게 훼손되는데 민주 정치의 핵심은 결국은 대의민주 정치를 제대로 잘 끌고 가기 위해서는 정당이 정상화돼야 돼요. 예. 오히려 그거보다는 여기는 막 티격태격 싸우는 것 같지만 그래도 뭔가 살아있는 것 같고 다양성도 있는 것이 국민의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생명력처럼 생명이 느껴지는 있는 거죠. 거예요. 예. 역동성을 보여. 여기는 역동성이 많이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옛날에 기억나시겠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이라는 네네네. 당이 있었을 때 그때 한참 그 당에도 이런저런 뭐 내용이 있고 그러니까 이 당에는 새정치도 없고 민주도 없고 연합도 없다 그런 말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도 사실은 똑같아요. 더불어도 없고 민주도 없고 심지어 이게 공당인가 싶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서 그 제가 그렇게 보니까 뭐 봤습니다. 더불어도 없고 민주도 없다고 하지만 나홀로 이재명당 같아요. 그러니까요. 나홀로 나홀로당으로 예, 예. 변질되는 부분이고. 예. 그러면 나홀로 한 사람의 나홀로면 그건 당이 아니죠 사실은. 그렇죠. 예. 조국 혁신당이 아니라 조국 독재당 아니에요? 조국 독재
라고 모임이죠, 모임. 아니, 예. 그걸 할 정도로 어떻게 99.9%가 나옵니까? 그거 사실은 저 북한 공산당에서나 볼 수 있는 그거 숫자인데 일부러 숫자를. 100%안 만들라고 예. 한편은 그냥 무효투표하고 예. 뭐 그랬다고 옛날에 그래서 소문이 있었었는데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들이 다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예. 제가 볼 때는요. 예. 그래서 우리 정치인들이 정치를 하기 전에 정치 철학이라고 거창한 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대표라는 게 뭐냐. 예. 그러니까 제가 미국 공부할 때에 미국 정치론 세미나 시간에 들어갔더니 의회론을 얘기를 하는데 그때 이제 그 우리 지도 교수님이 첫 번째 질문한 게 있는데 너희들은 대표를 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 예. What is representation? 예. 그거 하고 너희들은 민주주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 민주주의가 뭐라고 생각하느냐? 예. 근데 뭐 네다섯 명밖에 안 하니까 그 사람들은 박사과정에 온 사람이니까 얼마나 영어를 잘하겠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마지막 미스터 킴, 예. What is democracy? 예. 민주주의가 뭐야? 그러니까 빡 쳐가는 게 있었어요. 이거면 되겠다. 예.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그 링컨 연설에 링컨의 나왔던, 게티스버그 예, 연설 예. 이게 했더니 막 웃어요. 그러시면서 what else? 그밖에 다른 게 뭐가 있다고 예. 생각하냐? 그때 순간 저 준비가 거의 안 됐는데 근데 그때 그 선생님이 얘기하신 게 지금도 제가 정치인들 만나면 항상 얘기합니다. 예. 민주주의는 완벽한 게 아니다. 민주주의는 보다 완벽한 것을 향해서 나가는 것인데 예.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해서 가야 된다. 아. 그러니까 톨러런스, 예. 관용이라는 것은 시혜가 아니다. 관용은 상대방의 역할과 기능을 인정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예. 우리는 그게 없는 거예요. 지금 뭐 그나마 좀 희박하게 했다가 이제 완전 실종 사태가 완전 정치 실종이죠. 예. 정치 예. 몰락인데 예. 이거를 꿈틀거려서 뭔가 한쪽에서 변화를 가져오면 다른 쪽도 변화를 가져갈 수가 있는데 저는 그래서 한동훈 우리 대표 체제한테 좀 바라는 거는 물론 당을 쇄신하고 화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 정치 패러다임을 바꾸는 데 있어서 뭔가 새로움을 좀 줬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되면 이제 그게 파급 효과로 나비 효과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다 적어놓는다 그랬잖아요. 예, 수첩에다 저렇게 수첩에 적어놓으니까 이러한 정당 지지도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하신 예. 그 국민의힘 지지도 한 40% 되고 어쨌든 민주당과는 한 8% 네네. 나는 거는 수첩에서 적어놨던 국민들이 조금씩 수첩 바깥으로 그걸 표출하는 그래서 게 아마 아닌가 싶긴 이번 합니다. 주 이제 내일 모레 한국 갤럽 조사 결과가 궁금한데요. 예. 그 갤럽 조사 결과에서 정당 지지도가 어떻게 변화될지 한번 그거도 그래서 보고 이제 컨벤션 다음 효과가 주에 또 그 말씀 나누죠. 특히 여론조사라는 거는 어떤 일이 2, 3일 지나고 나서가 가장 사람들이 깨끗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전당대회가 23일 날 끝났잖아요. 화요일 날에 화요일 끝났는데 목금하는 목금의 조사에 반영될 반영되겠네. 수밖에 없다. 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측을 하건대 아마도 그 국민의힘의 지지도가 상당히 나름대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모멘텀인데 중요한 거는 거기서 끝쳐서는 안 된다. 예. 이걸 지속적으로 지지를 받을 수 있게끔 한동훈 대표가 정말 놀랄 만한 담대한 나름대로의 행보로 보여주지 담대한 여정을 않을까. 한번 할 수 있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